한순간의 클릭으로 내 통장이 텅 빌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 생활비, 가족의 돈까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국정원에서 직접 경보까지 발령한 지금, 이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내 정보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 터질 수 있는 보안, 사기 수법을 누구보다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피해를 피하고 안전하게 자산과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곧 큰 재산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사이버 위기 경보를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해커들이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스미싱 문자와 가짜 지원금 안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자입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같은 파란 링크가 들어온다면 절대 눌러서는 안 됩니다.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 계좌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면 그 즉시 탈취됩니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경보는 최근 주요 정보 자원의 화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혼란을 악용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모르는 번호의 문자, 카카오톡 알림, 이메일 속 링크는 모두 의심하세요.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보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가족, 지인과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문자나 메시지를 받으면 먼저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정부24, 우체국 등 공식 사이트를 사칭한 메시지도 빈번합니다. 예금이 정지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재확인하세요 등의 문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의심스러운 링크를 실수로 눌렀다면 즉시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은행에 연락해서 이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또한 통신사 및 금융사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어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사기 문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은 지원금 지급 안내 문자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입금 대기 중입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신청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파란색 하이퍼링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택배 배송 조회 사기입니다. CJ 대한통운 배송 불가, 주소를 다시 입력하세요. 또는 우체국 택배 반송 확인이 필요합니다. 와 같은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택배사와 똑같이 꾸민 가짜 사이트가 열리고 개인정보와 카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은행 계좌 정지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귀하의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하세요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것은 100% 피싱입니다. 실제 은행은 절대 이런 방식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재발급 안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또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문자를 클릭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취해야 할 5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바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꺼서 추가 악성 코드 설치를 막으세요. 둘째,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이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전부 변경하세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포함입니다. 셋째,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새로운 번호나 부가 서비스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해커들이 도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았는지 검사하세요. 필요하다면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번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신고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신고가 접수되어야 다른 피해자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행동은 피해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이런 절차가 생소할 수 있으니 가족분들이 함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교묘해질 사이버 공격 수법과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방 수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격자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에 포함된 링크는 실제 기관의 주소와 거의 동일하게 표시되기도 하고 QR 악성 앱 설치 유도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 변조 기술을 이용해 가족이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이는 딥 보이스 수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나 음성만으로는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둘째, 앱 설치와 관한 권한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과도한 권한, 예를 들어 연락처, 메시지, SMS 접근 등을 요구하는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세요. 금융거래는 반드시 공식 은행 앱이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하셔야 안전합니다. 셋째, 비밀번호는 길고 복잡하게 계정마다 다르게 설정하세요. 가능하다면 2단계 인증도 활성화해 주세요. 2단계 인증을 SMS 것보다 인증 앱이나 하드웨어 토큰을 사용할 때 안전성이 더 높으니 참고하시고요. 넷째, 공용 와이파이는 금융거래를 피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VPN을 이용해 통신을 암호화하세요. 공용 네트워크에서는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스마트폰과 PC의 운영체제, 앱 업데이트를 진행하세요. 보안 패치가 포함된 업데이트를 미루면 알려진 취약점으로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심카드 스와핑, 휴대전화 번호 도용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유심 변경 제한 서비스를 설정하거나 통신사 비밀번호를 강화해 주세요.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바로 통신사에 확인해 보세요. 일곱 번째, 가족, 특히 디지털 보안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분들께 이 내용을 알려드리세요. 문자 내용을 그대로 전달받아 클릭하면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의심스러운 문자, 스크린샷을 가족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피해가 의심이 된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시고 조치를 취하세요. 금융거래 이상은 거래은행에 바로 연락하고 사이버 사기 피해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으로 신고해주세요. 신고는 다른 피해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안전수칙을 꼭 생활 속에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피해를 막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더 필요한 내용이나 사례를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복남이었습니다.